프로포폴이 어떤 약물이냐, 질경제가 없어요.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베드가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으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 투약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장처럼 뭐 그러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서 검사로 22년 근무했고, 지금은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마를 직접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를 해가지고 뭐 직접 뭐 흡연도 하고 뭐 투약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인 거고, 요즘 농어촌에는 사실 동남아 쪽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약 투약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해 야바라는 마약이 있는데 태국에서 만든 마약이에요. 필로폰하고 다른 물질하고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 마약인데 굉장히 항각 효과는 강하고 가격은 더 싸고 그런 마약이에요. 색깔도 보면 막 붉은색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야바란 게 무슨 뜻이냐면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이에요. 그런 마약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야바 같은 마약을 굉장히 많이 투약을 하고 있죠.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뭐 노동하고 근로하고 하면은 그런 야바 같은 마약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은 각성제거든요. 각성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은 피곤함이 안 느껴져요. 그게 원래 이제 일본에서 만든 마약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대일본 뭐 제약이라는 데서 만든 마약인데, 원래 히로뽕이란 말도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상표명이었어요. 히로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피로회복제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필로폰이에요. 그래서 그걸 투약을 하면은 군수공장의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밤을 새고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그래서 피곤함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몸은 망가져 가는 거지. 사람은 잘 때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미가지 특공대라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비행기를 몰고 미군 군함에 홍도를 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할 때 메인 정신으로는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로뽕을 투약을 시켜가지고 그런 작전을 시켰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약인지는 몰랐죠. 마약의 역사를 보면은 제약회사에서 처음에 피로회복제라든가 아주 명약으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약이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그 약을 투약한 사람들의 온갖 이제 부작용들이 확인이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해보면 이게 마약이구나 해서 마약류로 지정이 되고.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제가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 수사를 했었는데, 수사했을 당시에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수면 마취제예요.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수면 위 내시경도 하기도 하고 뭐 대장 내시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약물이 프로포폴이에요. 그래서 우유 색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유 주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약물을 수면 내시경에 수면 마취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프로포폴만 투약을 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악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강남 지역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산부인과 같은 데서도. 그런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베드가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으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 투약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장처럼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최근에 유한씨 같은 경우도 프로포폴을 뭐 수십 차례 투약한 걸로 해서 처벌이 됐잖아요. 그 약물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해서 사망을 했어요. 프로포폴이 어떤 약물이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안전량하고 치사량 사이의 간극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안전량을 넘어가면은 그대로 사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병원 열 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해왔어요. 해와서 보니까 딱 그런 방식으로 투약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에 누우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투약을 시켜주고. 근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사량하고 안전량 사이에 간극이 되게 좁고, 이게 안전량을 넘어서면은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질경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질경제가 없어요.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안전량을 넘어서 무조건 죽는 거야, 그게. 근데도 의사의 관여가 전혀 없이 투약을 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의사를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마약류로 지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처벌을 가능한 게 아니라 법령상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을 할까 이제 법리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어떻게 법리 구성을 했냐면은 의사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의사는 면허가 있잖아요. 어떻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겠어요? 가면은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알아서 투약을 시켜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의료법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면 의료 행위하고
행위하고 보조 행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간호사는 보조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고도의 마취 행위잖아요. 마취 행위는 이 고도의 의료 행위다. 근데 이 고도의 의료 행위를 보조 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했기 때문에 문면의 의료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이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문면의 의료 행위에 가담을 한 것이다. 라는 법 논리를 세워 가지고 처벌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은 구속도 하고 했었는데 법원에 가니까 치열하게 이제 법리 공방이 벌어졌어요. 어떤 내용으로 벌어졌냐면은 의사 쪽에서는 이건 그냥 주사 놓는 행위하고 똑같다. 주사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이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시키려면은 마취 전문의가 대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례로 예를 들면서 이건 사실 마취 전문의가 대동을 해서 마취 전문의가 시술을 해야 되는 고도의 의료 행위다. 단순 주사 놓는 행위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주사도 의사가 놓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법상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결국은 다 유죄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프로포폴이 이게 굉장히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남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체적인 의존성은 없는데 정신적인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고 한 20-30분 자고 일어나면은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맛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죠.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의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고 프로포폴 이게 뭐 잘못 투약하면은 그걸로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제가 지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겠죠.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하는 그 사례들이 종종 적발이 돼요. 뭐 재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처럼 이게 뭐 냄새 안 나게 해가지고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실내에서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좀 드문 것 같고 좀 외딴 곳에 있는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지하실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재배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씩 적발이 되죠. 조명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워서 그래서 전기세가 살고 있는 가족의 수라든가 그 면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집에서는 다 유학을 간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이 미국은 안 가고 빌라를 얻어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대마를 재배해서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더라고.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대마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흡연하고 투약하고 하면은 사실 그 대마 관련된 모든 유형의 범죄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무조건 실형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실형.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 그 나라에서도 합법화를 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마가 어떤 위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마 사범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모든 사람들 형사처벌을 하고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고 교정 비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성적으로 거래를 시키다 보니까 그 범죄 조직들의 수익만 증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을 관리도 잘 안 돼. 굉장히 안 좋은 품질의 대마가 유통이 돼서 대마 자체도 건강에 안 좋지만은 온갖 이상한 물질들이 섞여 있고 해가지고 국민 건강에도 굉장히 위해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가에서 양성화를 해가지고 대마를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그 세금으로 치료 재활 비용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형사정책적인 고려하에서 합법화를 한 것이지 대마는 그냥 기분만 좋게 하고 안전한 물질이야 라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황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를 많이 피고 다니잖아요. 그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백상대마나 뭐 합성대마 같은 거 끼워가지고 피고 다녀도 몰라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자담배 피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전자담배를 피는 건지 뭐 백상대마를 이렇게 피고 다니는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약 청정국이라는 기준이 통계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예요. 암수 범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범죄 건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더 열심히 수사하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어요. 제가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를 할 때 마약 전담을 하면서 수사를 해보니까 제가 마약 전담하기 전에는 1년 동안 강주지검에서 처벌한 마약 사범이 약 20명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인데 강주 전남 지역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불려졌었어요. 근데 제가 수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15명씩 구속을 하겠더라고요. 예, 있는데 열심히 안 해서 없던 것처럼 보여졌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에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모 국회의원이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마약의 청정 지역인 강주 전남 지역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한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급증한 이유가 뭐겠어요? 전담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수사 안 하면 돼. 마약 사범에 대해서. 그러면 깨끗해 보여요. 뭐 그게 이게 제대로 된 이게 현실을 반영한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버닝썬 사건 이야기를 했었는데 버닝썬 사건이 터지니까 경찰에서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거의 1000명 가까이 검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명의 마약 사범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겠어요? 이미 있던 것을 적발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유엔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이미 그 기준을 넘었어요. 22.5명이야. 근데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에요. 그렇게 막 국민들한테 환상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마약 사범이 작년에 최초로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2만 명 돌파를 못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3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면은 지금 마약 사범의 암수 범죄율을 적게는 25.4배에서 100배까지 보거든요. 그럼 100배라고 하면은 3만 명이면은 몇 명이겠어요? 300만 명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매년 전국에 있는 그 하수 처리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3년 연속 전국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된 거야. 그리고 코카인 성분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세종시에서도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퍼져 있고 일상적이라는 그렇죠.